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니까 저번 달처럼 11월에 소유권 이전이 된 매매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A급 건물이 있었는지, 또 혹은 주목할 만한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물건들은 제가 빌딩을 중개를 하면서 여러 투자자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던지, 아니면 빌딩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거래 사례였던지, 이런 다른 이슈가 있었던 건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빌딩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방향성과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최대한 영상 시간을 줄이면서 알짜배기 같은 사례들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례를 디테일하게 원하신다면 저희 소개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문의를 주시면 더 많은 사례들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A급 매물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릴 만한 물건은 아니고,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례를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사례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례는 올해 거래된 사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작년에 거래가 됐는데 소유권 이전이 이번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굉장히 랜드마크성 건물이 거래가 되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위치 한번 보시죠. 위치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34m, 굉장히 초역세권이 있는 건물인데요. 강남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구라고 하면 바로 이 10번 출구인데, 10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 건물은 예전부터 강남역을 아시는 분들은 뉴욕제가라고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강남역에서 그냥 약속을 하면 뉴욕제가에서 보자라고 했을 정도로 강남역의 상징이었던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개요는 대지 면적 203평, 연면적 916평의 건물이 2009년 11월에 거래가 되어서 2020년 11월 6일에 소유권 이전이 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420억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일반적인 분들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사실 이 건물이 예전에 한번 거래가 되었던 건물입니다. 네, 바로 2014년도에 약 1,050억에 거래가 되었던 건물인데, 이때 당시 평당 금액은 약 5억 1천만 원이었어요. 2014년에도 강남역에서 5억 1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최고점을 찍었던 건물인데, 그게 약 5년 뒤에 현재 2019년, 2020년에 이르러서 현재 약 6억 8천, 거의 7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금액은 강남역에서 가장 최고가로 거래가 된 금액이고요. 현재 명동의 최고가는 2017년도에 약 10억에 거래가 되었죠. 그 이후로는 아직 명동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강남역이 명동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작년에 자산운용사가 매입을 했고요. 1,420억, 평당 약 7억이라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선 월 수익률이 약 4.42%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강남 수익률은 2%에서 3% 수준인데, 이 건물은 평당가가 매우 높았지만 그래도 워낙 랜드마크성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 건물에서만 약 평균 수익이 5억가량, 월세가 5억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장 건물 시세를 견인을 하면 이 주위에 있는 서브 건물들도 점점 이 시세를 따라오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7억이라는 선발대를 했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건물들도 어떻게 시세가 계속 오를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강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의 최고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름 2, 3등 상권, 삼성역, 신사역들도 어떻게 시세가 변화할지 참고를 하시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첫 번째 사례가 워낙 금액도 크고 무시무시한 금액대였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는 좀 뭔가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꼬마 빌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위치 한번 보시죠. 위치는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에서 약 723m,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살짝 거리가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역세권이라고 했을 땐 500m 내외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주위에는 주로 빌라,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코너 건물이고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하진 않고 그냥 인근 거주민들에 대한 수요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대지 면적 49평, 연면적 130평의 건물이 27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은 2010년 7월 10일, 소유권 이전일은 11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코너에 있고 1층에 편의점, 위에 학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토지 평당가가 5,500만 원 수준이에요. 이 토지 평당가 5,500만 원이라는 게 뭐 저렴하다라고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이 없는 전층 근생 건물이었다라는 건데 현재 강남 서초 지역에서 현금 10억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전층 근생 건물이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하지만 이 건물은 전층 근생이고 월세도 약 697만원, 수익률이 3.2%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실제로 현재 매입하신 분은 대출을 약 23억가량을 대출을 받아서 현금 4억 정도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23억이라는 금액이 일반적인 대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신용이 월등히 좋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다른 공동담보를 잡았을 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진행했을 때는 약 18억가량의 담보대출은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거래가 한 번 됐던 건물이에요. 2015년도에 총 1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약 5년 뒤에 9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재매각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 건물은 2015년 당시에도 월세가 약 700만원 수준이 나왔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월세는 697만원이 나오고 있죠. 월세 변동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변한 건 지가와 요구 수익률이 변한 겁니다.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월세는 이자를 갚을 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케이스도 약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제가 중개를 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건물이에요. 금액대도 그렇고 위치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건물입니다. 위치 한번 보시죠. 위치는 신촌역 경의중앙선에서 약 335m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필지 모양을 한번 보시면 네, 이처럼 하나, 둘, 세 개의 필지를 아래 깔고 있는 건물입니다. 즉 대로변의 3면 코너에 위치하고 있죠. 건물이 이쪽에 있고 주차장이 여기에 있는 필지 모양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네,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지 면적 90평, 연면적 181평의 건물이 76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2020년 10월, 소유권 이전일은 2020년 11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평당 8,300 수준의 거래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저렴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본 필지가 거래된 필지고요. 이 필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올해 8월에 1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8천대인 이 건물은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아래로 가자면 이 거래를 저희 명물거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라인은 차 없는 거리로 주로 주말이나 평일이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촌 상권이 홍대에 뺏겼다 보니까 신촌에서는 젊은 친구들의 유동인구를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보시면 이 명물거리 초입에는 작년 12월에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또 작년 11월에 1억 6천, 이 대로변만으로도 거의 1억은 기본적으로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권입니다. 하지만 본 건물은 8천대로 일반 시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이 건물이 저렴하게 거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건물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1층에 올리브영이 들어가 있고 위층에는 헤어샵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고요. 건물을 가서 봤을 때 건물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도 누수가 있었어서 지하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좀 곰팡이가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약간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매매 결정을 꺼려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 누수 같은 건 어떻게든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정중을 따지자면 관리 허술로 인한 노후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보다 리스크가 작은 경우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크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졌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한 전체적인 위치나 상권의 지속성 또 거래 평당 금액을 가지고 투자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이번 11월 매각 사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은 논현동에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다가구 주택 건물인데요. 네, 위치 한번 보시죠. 네, 위치는 9호선과 분당선이 교체하는 환승 역세권인 선정릉역에서 746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과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위치는 아닌데 충분히 역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합니다. 네, 보시면 이 건물은 측면 앞뒤로 도로가 나와 있어서 3면 코너 건물이고, 또 여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하층을 팠을 때 한 개층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로드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건물인데, 보시면 노출된 주차장이 지하 1층이에요. 보시면 이쪽으로 경사가 나 있다 보니까 이 중간으로 잡았을 때 이쪽은 지하로 산정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지하층 산정 기준은 지표면에서의 높이가 이쪽 높이와 이쪽 높이를 가중평균을 하여서 이 지하층의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됐을 때 지하층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건물은 현재 이 부분이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시죠. 대지 면적 79평에 연면적 187평 건물이 44억에 거래가 되었고, 네, 계약일은 2020년 7월 17일, 소유권 이전일은 2020년 11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네, 본 건물의 토지 평당가는 5,560만원 수준인데, 현재 강남구의 일반적인 다가구 평균 거래 금액이 약 6천만원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건물은 일반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이고, 네, 인근에 거래되는 사례를 봤을 때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유명하신 작곡가분이 매입을 하신 건물인데 올해 2월에 7,900만원 수준의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이 토지 평당가에 건물가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빼더라도 토지 평당가는 약 6,500만원 수준의 거래를 한 건물인데, 이와 비교를 했을 때도 약 1,000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인 거죠. 이 건물을 신축을 하기 위해선 명도도 필요하고 건물이 다 비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좋았던 이유는 매도자분께서 전층을 명도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이에요.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비어진 상태에서 건물을 살 수 있었던 컨디션입니다. 즉 매입을 하자마자 바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이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고 또 지하층 한 개층을 벌어서 주차장을 노출시켜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급이었다라고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모가 큰 사옥용 건물로 적합한 건물인데요. 요새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라서 투자성이 충분히 있었던 건물입니다. 위치 한번 보시죠. 위치는 5호선 발산역 3번 출구에서 약 260m가량 떨어진 건물이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도 충분히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발산역을 중심으로 강서로가 있고요. 강서로의 서쪽이 전부 마곡지구입니다. 동쪽은 등촌 주공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 네, 그 강서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 양쪽 도로를 물고 있어서 입지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대지 면적 234평, 연면적 1,506평의 건물이 157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올해 10월 22일, 잔금일은 11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이제 6,700만원이라는 토지 평당가에 거래가 되었는데 1997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건물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토지 평당가보다는 연면적 평당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면적이 1,000평이 넘어가면 토지 평당가보다는 연면적 평당가를 그 가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연면적 평당가를 보시면 총 1,042만원에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저렴하냐면 일반적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거래된 평균 연면적 평당가를 보시면 2,300만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거래가 된 거죠. 이 건물은 현재 약 70%만 임대가 되어 있고 30%가량 공실인 건물인데도 수익률은 3%가 나와서 은행 이자는 충분히 소화하고 남을 정도로 수익률은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층 같은 경우를 사업으로 쓴다거나 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임대를 진짜 맞춰서 만실이 되었을 때 약 4%가량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도 있고 임대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1월에 소유권 이전이 된 건물들의 매매 사례를 통해서 현재 서울권에서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내년 1월, 12월에 매매 사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 동생 승배랑 같이 촬영을 하면서 또 다른 좋은 케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